1500명 앞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인스타그램 강의를. 깜짝 놀랐어요. 저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인스타그램으로 상품을 잘 팔 수가 있나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네.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인스타그램 채널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약간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채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핫해지다 보니까 수많은 뭐 유명한 이제 브랜드들부터 유명한 연예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런 이제 브랜드, 제품 이런 게 삐집고 들어와 온 느낌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되게 쉽지는 않다. 네네. 물건을 파는 건 쉽지 않다. 네, 물론 이제 잘하는 분들은 또 잘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거는 SNS, 그러니까 막 소통하고 네네네. 이러는 거니까 그러면 물건을 파는 거는 완전 광고나 그러니까 네. 별개의 영역이라고. 별개의 영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려놓고 그냥 고객과 소통하는 채널 하나 만들겠다. 고객 관계 관리 채널 정도로 시작을 해서 네. 그렇게 좀 마음을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지. 처음부터 나는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브랜드에 물건을 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네. 더 지치시고 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실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괜히 안 나와요. 제가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공동구매.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DM을 보내가지고 우리 상품 좀 공구 좀 해주세요라고 네, 하는 게 네. 효과가 좀 있나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최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는 사진 잘 찍는 분이었어요. 네네. 근데 한 2년 전부터는 예쁜 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됐고 그쵸. 잘생긴 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정말 잘 자리 잡고 미리 선점해서 네. 아니면 그 분 자체가 원래 유명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런 공구를 해도 잘 팔리기도 하겠지만 또 그런 게 약간 이제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네. 특히 블로그 하셨던 분들께서 네.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와서 네. 이제 약간 가계정 같은 걸로 팔로워를 늘리고 네. 좋아요도 사고 네. 댓글은 어떤 단톡방이나 카페 같은 데서 공유를 하면서 가짜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가짜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생겨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네. 뭐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인플루언서를 이제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자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인플루언서인지 네. 아닌지를 가려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네. 그 또 궁금해지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쨌든 네. 하고는 싶은데 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을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우선은요. 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부부분들은 좀 네. 그럴 확률이 좀 높아요. 주부분들, 네. 아기가 나오는 아기가 사진들을 나오고, 계속 올리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네. 그냥 이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팔로워가 많지라는 생각이 들면 네. 그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아, 누가 봐도 예쁜 사람은 인플루언서인데 네. 이거는 이 사람 나보다 별론데 왜 팔로워가 무슨 5만이 넘고 좋아요가 1000개가 들어가지.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를 약간 뭐랄까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외모 플러스 뭐 분위기 플러스 뭔가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그 사람의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네네. 이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네. 저 사람의 매력이 잘 안 느껴지는데 팔로워가 5만이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원래 유명하지 않는 이상. 그건 산 건가요? 그쵸, 산 거죠. 사서 협찬을 들어오긴 들어와서 들어오기 위해서 뭐 한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서 가계정들을 네. 팔로워들을 사는 것들은 네. 단계별로 있는데요. 네. 제일 싼 거는 외국인 가계정, 외국인 가게죠. 그다음에 외국인 진짜 계정, 그다음에 한국인 가계정, 그다음에 한국인 실제 계정도 뭐 살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정말 내가 우연히 저 사람한테 협찬을 하려고 봤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의심이 돼. 그러면 어떤 걸 확인하느냐? 네. 그 사람의 팔로워를 좀 보시면 되고요. 팔로워 눌러가지고 목록을 네, 목록을 보는데 목록도 아마 최근 거는 네. 이렇게 쌓았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외국인 가계정부터 먼저 샀을 거고요. 네네네네. 한
뭐 한 1, 2천 명 샀을 거고 네. 이제 더 몇만 명 샀을 거예요. 네. 몇만 명 사고 거기에 외국인 가계정을 사고 네. 한국인 가계정을 사고 네. 맨 마지막에 네. 한국인 실제 계정을 갖다 쌓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팔로워 목록에서 최근 거는 네. 한국인 실제 계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려다 보면 네. 프로필 사진조차 없는 외국인 계정들이 많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계정이죠. 그게 팔로워를 누르면 나오는 게 그 오래된 순 뭐 이런 순으로. 네네, 뭐 최근- 기본은 그럴 거예요. 기본은 그럴 거고 그거를 이제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네. 좋아요 숫자도 너무 일정한 경우들, 예를 들면 일정하다고. 네. 뭐 이제 컨텐츠에 따라 좋아요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뭐 저희 이제 서울 코리아 계정도 보통 한 4, 5천 나오고 잘 될 네. 때는 만 좋아요가 넘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러신 분들 보면 이제 딱 느낌이 오는 거죠. 한 1200 몇, 1300 몇, 뭐 1100 몇. 그러면 그분은 매번 1000 좋아요씩 사는 그건 어떤 원리로 그렇게 계속 좋아요가 찍히는 거예요? 사는 거죠. 네. 그냥 그때그때 또 사는 거예요? 네네. 글을 그뭐 발행할 월 결제 이런 것도 있고. 때마다? 컨텐츠 올릴 때마다 1000씩 네. 무슨 꽂아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갑자기 좀 또 궁금한 게 네네. 그렇게 해서 계정을 샀어요. 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언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다 걸러내면은 네. 올가닉한 거가 남으니까 네.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 계정 입장에서요. 네네네.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전에 했었을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서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가계정들을 많이 없애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계정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공장 같은 데서 찍어낸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제가 아는 몇 분 하고 계신 거 아는데 네. 핸드폰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중국에 이런 거 이메일 만들어내듯이 네. 수백 개 수천 대의 그 스마트폰 그런 걸 갖다 놓고 네. 이메일 찍어내고 그걸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 사진 몇 장 넣고 글 네. 몇 개 올려놓고 네. 인스타그램한테 나 진짜 계정이에요 뭐 이렇게 좀 보여지게끔 만든 다음에 네. 그걸로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것들을 네. 가차 없이 계속 쳐내고 있어요. 쳐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뭐 인스타그램 뭐 팔로워 늘려주는 맞아요. 아니면 이제 인기 게시물 올려주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뭐 안 먹히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사실 작년부터 좀 많이 사라졌어요. 인기 게시물 올라가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전에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좋아요가 많아야 되고 댓글이 많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게 통할 때였고 네. 그래서 그때는 작업해주는 업체들도 많았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좋아요만으로 되지 않고요. 이 네. 계정의 건강함이 필요하고요. 팔로워 대비 좋아요. 그래서 뭐 팔로워가 좀 적더라도 인기 게시물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기 게시물 자체가 네. 예전엔 9개 상위권이었지만 지금은 왼쪽에 쭉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인기 게시물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약간 다르게 보여요. 약간 다르다. 물론 이제 상위권에 또 네.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사람 그런 게시물도 있는 거는 맞지만 그리고 그냥 그 인플루언서만이 아닌 일반인도 내 계정이 건강하면 팔로워가 적더라도 네. 인기 게시물에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팔로워나 좋아요 숫자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네. 모든 인기 게시물들이 네. 좋아요가 되게 몇천 개씩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좀 큰 해시태그도 들어가면 좋아요 2, 300개만으로도 네. 그 계정이 건강하다면 인기 게시물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럼 지금은 공식은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게 좀 많이 쓰여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팔로워 대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팔로워가 적은데 뭐 어떤 좋아요가 진짜 좋아요가 좀 있는다거나 그다음에 댓글도 좀 더 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댓글에 맞댓글 이건 제가 실험을 실제로 해봤어요. 네네네. 댓글에 맞댓글이 달리면 네. 그게 인기 게시물이 좀 더 잘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계정에 게시물에 댓글이 달렸으면 맞댓글을 무조건 꼭 해주셔야. 저는 뭐 한 2, 3년 전이긴 하지만 제 그 서울 코리아 계정이 이제 18만이잖아요. 네. 근데 저 서울 매니아 회사 계정이 그때 한 1,800팔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네. 같은 게시물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두고 요거는 이제 댓글 올리는 거죠. 그 밑에서 막 이제 369도 하고 아는 사람들끼리 댓글 올리는 거예요. 막 네네네네. 뭐 끝말잇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네. 10몇만 15 그때는 한 15만 정도 됐었나? 그러니까 15만짜리 계정을 1,800팔로워 계정이 이기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채널 자체가 바로 구매를 하는 채널이 아닌 약간 뭐 우연히 발견하는 채널? 그래서 우연히 봤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이버 가서 검증을 한다거나 네. 검색을 해보고 네. 블로그 가서 실제로 제 강의도 광고를 돌리거든요. 인스타그램 최근에 강의를 돌리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강의에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강의료가 또 뭐 싼 거는 그냥 뭐지 그룹 강의는 좀 저렴하지만 1대1 강의 이런 거는 막 2, 3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 30만 원짜리 강의를 이 인스타그램 광고 가지고 우연히 봤다고 해서 결제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객단가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객단가가 적으면 뭐 좀 바로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객단가가 높을수록 이걸 바로 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검증을 하죠.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나 아니면 황캡틴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래도 꽤 많은 어떤 컨텐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님 써진 블로그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분 거 보고서 제 거 실제로 결제하신 분이 오늘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뭔가 바로 결제가 아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깔아놔야 돼. 광고판 같은 거는 네이버에 깔아놓고 블로그 뭐 리뷰 깔아놓고 우선 뭔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인스타를 시작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험단도 블로그 체험단도 포함해서 인스타에서도 뭔가 이제 우연히 광고를 봤으면 또 이제 또 검색을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 후기 같은 거. 그래서 여기저기 깔아놓고 나서 이제 광고를 좀 돌려야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모아야 협찬이 들어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팔로워가 돼야 돼요. 1000? 왜냐면 보통의 인플루언서 플랫폼 가입 그 기준이 1000팔로워예요. 커트라인이군요. 1000이 안 넘어도 되는 데는 08리터 정도? 근데 08리터는 약간 체험단 느낌이라서 내가 인플루언서 느낌 뭔가 되려면 1000팔로워? 1000 이상이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런 플랫폼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군요. 자동으로 들어오려면 6000, 7000만 돼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좋아요가 많이 달리는 분들은 실제로 뭐 알아서도 들어오긴 해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팔로워가 지금 팔로워가 6,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팔로워가 6,000밖에 안 되는데 좋아요는 600개, 뭐 700개, 댓글이 2, 300개씩 달려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자동으로 들어오죠. 여기저기 웹툰. 예수이진님께서 먹스타 개인 계정을 1년 동안 노가다해서 4,000까지 늘려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들어온대요, 협찬이. 근데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DM 보내고 댓글 달면서 팔로우 늘렸는데 이런 노가다 말고 혹시 좀 더 편한 방법? 노가다를 좀 어렵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렇게 노가다를 찾다 보니까 노가다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물론 먹스타그램 관련 해시태그를 찾긴 하겠죠. 근데 먹스타 마팔 이런 걸 찾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찾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선팔을 할 때도 마팔 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잘 되시는 분들 우선 가세요. 그 계정에 가서 그 사람의 팔로워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게시물에 가서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팬인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뭐 이제 만약에 댓글 다는 분들이 이제 뭐 대표님의 어떤 마부사키의 팬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가는 거예요. 여기 프로필을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그 사람들의 프로필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이 팔로잉과 팔로워가 1대1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게시물이 몇 개 안 돼. 한 뭐 10 몇 개, 20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내가 선파를 하면 무조건 넘어오죠. 근데 이거는 제 구독자분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다 되겠네요. 그거는 뭐 거의 인스타뿐만 아니라 뭐 다 비슷해. 근데 그걸 빼앗아 간다고 그냥 공유하는 거죠. 쉐어하는 거죠. 맞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여기를 끊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 지금이야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지만 처음에 이제 구독자 한 1000명 정도 됐을 때 어떻게 해야 이걸 좀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유튜버의 스타일이 있고 제 유튜버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구독자분들은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저쪽 분도 보고 이쪽 분도 보시잖아요. 그래서 좀 차별성을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거 들으실 분은 저쪽으로 가라. 근데 제 것도 들으시면 좋다. 이런 마인드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팔로워를 늘리는 조금 더 쉽게 늘리는 방법은 그 비슷한 계정에 가셔서 프로필에서 팔로워 목록을 보거나 아니면 글에 댓글 다신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을 또 내 인스타로 유입시키기도 편하다. 그리고 거죠? 그렇게 찾다 보면
정말 1대1로 딱 네. 맞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 되게 잘 되시는 분 아니더라도 네. 그냥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분 거는 자기가 검증하면 다닌 거잖아요. 네네네. 다 마팔해줄 사람만 찾아서. 그 사람 거는 그냥 한 번에 마팔해버려도 돼요. 그냥 팔로워랑 네. 팔로워가 1대1 비율인 사람은. 물론 넘어오게끔 또 하려면 네. 가서 좋아요 뭐 한 9개, 10개 하고 최근 계정을 가서 당연히 또 뭐 선팔했어요. 잘 보고 이거는 너무 이제 네. 그 광고가 봇 같으니까 네. 실제로 그 사진에 대한 언급을 하고 하면 거의 다 넘어와요. 그렇게 하면은 뭐 정말 이제 약간 게임하듯이 하루에 내가 한 30명씩 작업하면 제가 지금 네. 어떤 카톡으로 하는 이제 그런 그 성장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미션을 준 게 하루에 50명씩 하자. 그러면 50명씩 작업하면 네. 이제 100%는 안 되더라도 100% 한다고 치면 100% 네. 마팔을 해준다고 치면 네. 일주일이면 250명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4주면 1000명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마팔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네. 나한테 좋아요가 달리고 댓글이 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계정이 좀 뭔가 활발해지죠. 그러면 내 계정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해시태그에 따른 어떤 인기심으로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유입이 생기는 거죠. 마팔을 서로 해준다고 해서 뭐 안 좋고 이런 건 없나요? 안 좋은 거는 이제 내가 팔로잉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내 피드가 네. 이제 지저분해질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렇게 마팔을 다 하다 보면은 이제 네. 너무 팔로잉이 막 최대 7,500까지 되는데 네. 한 5,000명만 돼도 놓치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인스타그램 로직이 바뀌어서 내가 어떤 좋아요나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들께 내 피드에 더 자주 보이긴 해서. 그럼 나중에 그 언팔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언팔은 이제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서로 나랑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만약에 처음에 마팔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뭐 인스타그램 시들해져서 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1년 전 게시물이 최근 게시물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계속 팔로잉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언팔은 서로 사실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게 업데이트 된 게 네. 이제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팔로잉에 들어가면 내 프로필 가셔서요 내 거에 팔로잉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 교류가 가장 적은 계정이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이거는 그냥 직접 자기 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네. 지난 90일 동안 회원님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남기거나 스토리에 공감을 남기는 등의 활동을 가장 적게 한 계정을 검토하세요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내가 팔로잉 했던 계정에 90일 동안 한 번도 좋아요를 안 누른 거예요. 스토리도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럼 나는 관심이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인스타그램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보고서 이게 상업적인 계정이었어? 아니면 내가 왜 팔로잉 했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언팔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네. 그냥 나는 이 사람 거 다시 보고 싶어 그러면은 가서 좋아요 좀 눌러주고 댓글 달고 나오면 그럼 그 다음에 내 피드에 또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인스타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계속 알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알려주고 있어요. 홍희성님께서 인스타 비즈니스 계정으로 시작하려는데 제 생각엔 태그로 마팔, 선팔 이런 태그로 검색해서 서로 마팔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도움이 될까요? 요거는요. 실제로 찾아보면 우선은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써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이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10K 흔히 말하는 1만 팔로워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시태그를 되게 많이 써요. 쟤네들도 키워야 되니까 마팔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 네. 자 저런 걸 찾아다니면 쟤네들은 또 가서 프로필 보잖아요. 네. 마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마팔 선팔하면 마팔 해시태그를 쓰지만 네. 그 사람의 프로필을 가보면 딱 알아요. 저런 거 해시태그를 쓰지만 마팔 안 해주는 애네. 그러니까 서로 저거는 약속이 깨진 지 오래됐어요. 오래된 거고 네. 오히려 진짜로 먹스타 마팔처럼 카테고리에 맞는 마팔 해시태그를 찾는 게 중요하죠. 이현승님께서 모델 협찬을 하고 받은 사진으로 네. 계정에 올리시고 계시나 봐요. 근데 이 계정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알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 거죠. 그 모델을 해가지고 받은 사진. 그쵸. 근데 그러면은 너무 약간 이질감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그 계정의 톤 앤 매너와 맞는 사진만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네네. 협찬할 때도 그 사람의 사진 스타일이나 네. 이런 거 사실 봐야 돼요. 그럼 무조건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그럼요. 저희랑 안 맞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도 그 동우바른다 고기 할 때도 저희는 이벤트로 뭐 정말 그냥 선물 주는 이벤트도 한 적이 있지만 체험단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이거 제가 대행했던 계정인데요. 이게 이제 동우가 그 닭 쪽에서
순위가 몇 정도? 업계 2위요. 업계 2위. 아무도 모르세요, 근데. 하림이 1등이죠. 그렇죠. 하림 1등이고 생닭고기 파는 회사인데 연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돼요. 와. 엄청나죠. 잘 보면 이제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게 고객들이 찍어준 거예요. 우리가 체험단 보내. 사진을 엄청 잘 찍으셨나요? 아, 고객이 찍은 거예요? 네, 고객이 찍은 거예요. 대박. 이런 게 고객이 찍어준 거예요. 그 애초에 저렇게 잘 찍는 분들한테 협찬을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또 이거는 협찬을 드렸더니 레토르 제품 삼계탕을 드렸더니 네. 완전 무슨 보신 약간 이런 완전 막 이렇게 만들어줬고 대박이다. 그래서 체험단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체험단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복날을 앞두고 삼계탕 체험단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70명을 뽑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개 주는 거지만 70명 뽑는 거였고 네. 여기에 댓글이 몇 개 달렸냐? 댓글이 한 600 몇 개 달렸어요. 네. 물론 광고를 살짝 돌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600 몇 개 달리고 참여한 사람이 600 몇 개니까 팔로워도 600명 넣은 거예요. 이 게시물 하나로. 네. 그러니까 잘 되긴 잘 됐죠. 와. 근데 그냥 일반 이벤트는 아무나 뽑아도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특히 이런 체험단 할 때는 절대 아무나 뽑으면 안 되죠. 저는 이 600명 계정을 다 들어가서 본 거예요. 들어가서 보고 네. 이 사람이 평소에 그러니까 주부인 경우가 좋겠죠. 그다음에 요리 사진을 많이 올리거나 네. 그래서 먹사 계정도 많이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평소에 사진도 예쁘게 잘 찍고 아니면 팔로워들과 소통도 잘하는 실제 계정인지를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그런 식으로 뽑았더니 그래서 저희가 동호 바른 닭고기를 검색을 하면 예전에는요. 여기가 B2B 회사다 보니까 이게 다 협찬 갔던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협찬을 줘도 이렇게 네. 예쁘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랑 이거는 진짜 우리가 갖다 올려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거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특히 협찬 같은 거 할 때는 그 사람의 평소 이제 사진 스타일이나 그런 걸 보고 협찬을 해드려야 돼요. 이거 좋은 사례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착한 구두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이트에 갔을 때 39,000 정도 팔로워가 됐고요. 좋아요가 한 150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댓글은 한두 개밖에 없을 정도로 약간 좀 뭔가 덜 활성화된 느낌이었고 그래서 작업했냐고 물어봤더니 네. 작업은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광고를 엄청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그걸로 내면서 네. 거기에 따라서 팔로워까지 넣는 건데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컨텐츠들도 이제 보시면 사진 되게 이쁜데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제품 느낌의 이런 컨텐츠였다가 네네네네네. 저를 만나면서 일상적으로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좀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여성분들 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구두 종류가 착한 구두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이게 로퍼라고 하잖아요. 네. 로퍼를 사러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맨 위에다가 이렇게 내 게시물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면 나는 로퍼를 사러 온 이제 여성 고객이 네. 이거를 누르면 네. 로퍼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 착한 구두 안에 로퍼가 이렇게 딱 이게 정리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고 계셨었는데 네. 제가 이제 사실 이거는 인스타그램 오래 한 사람들이 저처럼 이제 왜냐면 게시물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내가 내 거를 못 찾게 되거든요. 근데 브랜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가 많은 경우에.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로퍼 보러 오셨어요? 그럼 로퍼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이거 되게 좋은 네. 꿀팁이네요. 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특히 패션 쪽은 제품군이 네, 워낙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또 뭐 이거는 하이힐인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네. 펌프스라고 그러네요. 이건 펌프스 보러 오셨어요? 그럼 펌프스만 보세요. 제가 분류해드릴게요. 사진도 잘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제가 어떤 걸 알려드렸냐면 좀 담당자분이 좀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담당자분 나오세요. 그래서 나온 게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딱 제품만 나오는 것보단 안 되는 거네요. 제품만 그러니까? 나오는 것보단 이렇게 네. 손이라도 나오고 네. 이렇게 그다음에 네. 사람이 나오고 계정은 어차피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잘하는 데가 네. CGV 코리아. 그렇죠. 그렇겠죠. 네. 개인 계정 약간 개인 계정 운영하듯이 하는데 네. 이런 게 반응은 더 좋아요. 이렇게 막 라방도 하고. 네. 그럼 먹는 것도 이렇게 좀 나오면 좋겠네요. 항상 라방을 해요. 라방을 항상 하는데 네. 거의 대표님이 직접 해요. 대표님도 좀 젊으신데 남자분이신데. 네. 이분께서 라방을 해서 상품을 이렇게 파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냥 소개하는 느낌이죠. 소개하는 네, 느낌으로 편하게 네. 먹으면서. 네.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에 대한 너무 뭔가 예쁘게 찍어야지 네. 막 그렇게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고요. 그냥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고객과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네.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항상 강의를 하고, 물론 이제 이건 또 뭐 강사마다 좀 어떤 결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르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인스타그램을 오래 한 입장으로서 네. 그런 계정들이 잘 되는 걸 봐왔고, 물론 정말 이 컨텐츠로 승부 보는 데들은 있죠. 돈도 좀 있고 그런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아닌 우리들은 그걸 네. 따라갈 수 없어요. 컨텐츠를 그만큼 사진을 잘 찍고 그만큼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이런 윙잇 같은 느낌으로, 아니면 CGV 느낌으로, 네. 아니면 착한 구두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